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연변이 또 재미있는 주제를 골라서 저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문제, 또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연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어떻게 이 주제를 좀 관심을 갖게 됐는지, 평소에 아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동 인권도 또한 페미니즘처럼 너무 과도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이렌이 살짝 울리는 뉴스들을 종종 보게 돼서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우려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싸움을 말리니까 톱을 들고 선생님 위협하고 선생님 욕하고 이런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톱까지 등장하는 톱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걸 제지하려고 하자 지금 당장 나가도 선생님 어떻게 나 못 잡는다. 선생님 나 때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이걸 다 알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교권 침해가 우려돼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이 학생과 다른 학생들을 이제 분리시켜주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있는 뉴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동 인권이 어디까지로 보는 게 맞나, 교권, 교육권이 너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세계 아동인권 선언이 있고 그런 선언에 의해서 이제 아동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문서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세계적으로 이제 아동들이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엔 아동인권 선언에 보면 약 31가지 정도의 인권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권리로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나의 권리로 주장하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 안에서 아동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한참 핫한 아동 인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신문 기사 사례는 아동이 지나치게 자기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선생님에 비해서 학생은 약자, 어른에 비해서 아동은 약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가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남용됐을 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강제 전학으로 온 학생이 그 발에서 키운 햄스터를 죽이고 막 흉기로 찌르겠다고 하고 수업 시간에 욕하고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방법은 강제 전학을 또 시키는 거.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인지, 제재가 전혀 없는 인권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의 인권과 교권이 보호가 서로 이제 상충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햄스터 죽인 친구의 경우에는 이 선생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카톡방 이런 곳에다가 선생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되는 이런 인권 충돌의 지점이 발생하게 되겠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는 다 같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아동이라는 대상이 어른에 비해서, 부모나 혹은 교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약자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라는 그 틀 안에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뭔가 잘못했어도 교사가 그 아이를 통제하거나 훈육하거나,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이럴 때 권리의 상충으로 이걸 이해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권의 그 개념이 오남용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인권이 이제 어떤 엄마들이 매운 음식을 학교에서 급식한 것은 인권 침해다. 맞아요. 그거 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례가 있었어요. 인권위에서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 이건 주관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권의 기준이 사실은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다시 찾아봤죠. 또 약간 의문이 들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나 보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제 그 관습법 또는 인권조약 우리가 가입하고 기준한 거기서 인정하는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실 그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은 다 거기 포함된다고 보아서 네. 인권이 사실 거의 기본권 개념과 같은 그렇죠. 개념이고 제가 우리 전총한테는 맨날 말하듯이 사실 인권의 충돌도 기본권의 충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건 한 건 굉장히 섬세하게 이 기본권과 이 기본권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킬 수 있는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권 개념으로 들어가면 참 독특하게 이렇게 강약을 두고요. 약자의 인권 침해됐어? 그럼 너 잘못했어. 이건 그렇죠. 차별이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 부모가 강자니까 부모의 교권이 박탈당하는 선생님의 교권이 침해당하는 완전히 박탈당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네, 저도 인권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보는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본인이 교사인데 교사로서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유엔에서 말하는 아동의 권리 하나씩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아이가 내가 오늘 이런 옷을 입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런 옷을 못 입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이것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인식하도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케이스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 텐데 저는 굉장히 그 선생님의 교육이 의아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인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인권 침해거든요. 근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법률적으로는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양보하면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허물어질 정도의 중대한 존재감의 침해가 있을 정도의 침해가 있을 때 인권 침해, 네네. 기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의 침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난 내가 입고 싶은 색깔의 옷을 빨간 옷을 못 입었 겨울인데 반팔을 못 입었다. 이게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케 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반대의 논리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에 권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싹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이것은 인권 과잉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인권 과잉의 시대.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어딜 가나 요즘에 이것은 나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우리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고민스러워요. 저는 아까 그 아동 권리 가르치는 그 교육 저도 좀 찾아보다가 애들 포스터 그리게 하는데요. 포스터에 막 그 민주노총에서나 볼 듯이 쇠사슬을 끊고 막 이런 애들이요? 이런 과격한 그런 과격한 투쟁적인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그리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동 권리 보장원이나 이런 데서 아동 인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부모와 교사는 어른들은 완전히 억압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억압자와 피해 억압자의 구조가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계속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아이들이 투쟁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줬던 권리를 빼앗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초등학생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을 갑자기 체벌권이 생겼다고 해서 때리면 아이들 당연히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체벌권도 없지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아이들에게 사회를 만들어서 같이 질서를 지키는 훈련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은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 단계가 설정되어야 되고 그것의 주체는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쟁적인 관계로 도저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아예 이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디까지 교육인가? 이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게, 왜냐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훈육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벌은 안 하더라도 어떤 엄격한 가정 안에서 어떤 이제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어겼을 때 어떤 상당한 벌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과 잘한 행동이 구별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아동의 권리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직접 부모를 고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 아동 권리 보장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센터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사람과의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그런 표현을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마음을 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존재야. 잠재적인 가해자라고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부터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선을 그어주는 것과 이제 시각을 달리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인권 문제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선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권리의식이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자꾸 권리의식을 가르치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민주시민 의식이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이러한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 아동 권리 교육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용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한 끗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나빠지고 아이들은 권리만 주장하는 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 한 끗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도 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계속 감시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